안녕하세요. 동투이입니다. 20년간 동남아시아에서 사업 투자를 하면서 이제 저도 은퇴를 고민할 시기가 되었네요. 그동안 쇼츠를 몇 편 제작했었는데요. 동투이 첫 영상은 동남아 은퇴 이민에 대한 모든 것입니다. 은퇴한 사람들이 살기 가장 좋은 나라를 매년 발표하는 인터내셔널 리빙닷컴의 4년간의 자료를 중심으로 선정했고요. 은퇴한 한국인이 유럽이나 남미에 가서 적응해 살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동남아시아 국가에 한정해서 비교할 것입니다. 총 8가지 항목을 가지고 말레이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을 분석할 예정입니다. 선정된 4개국은 수년간 은퇴한 사람들이 살기 좋은 국가 22에 꾸준히 올라온 국가들입니다. 8가지 항목 중 그 첫 번째로 비자입니다. 말레이시아는 MM2H, 즉 말레이시아 마이 세컨 홈이라는 확실한 비자가 있습니다. MM2H는 말레이시아 정부가 외국인 거주를 유도하기 위해 준비한 비자 제도입니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최소 5년에서 최대 30년까지 발급해주는 장기 체류 비자입니다. 등급도 3종류로 나뉘어져 있는데 워낙에 제도가 자주 바뀌기 때문에 반드시 최근의 정책을 살펴봐야 합니다. MM2H는 이것만으로도 너무 많은 할 얘기가 있기 때문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아주 강력한 그리고 은퇴자에게 유리한 정책임에도 예치금의 허들이 높은 편입니다. 한국의 원화로 2억 이상은 예치해야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베트남입니다. 장기 체류가 아주 힘든데요. 3개월짜리 관광 비자로 비자런을 해야 하거나 법인 설립을 하여 사업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지인의 회사에 직원으로 등록하고 거주 비자를 받는 등 금액적으로나 방법적으로 간단하진 않습니다. 캄보디아는 4개국 중 가장 편리한 비자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1년 거주 비자를 매년 35만 원의 비용으로 무한 갱신이 가능합니다. 은퇴 비자도 존재하고요. 발급이나 갱신도 아주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태국은 외국인이 나라답게 잘 갖춰진 은퇴 비자를 만들 수 있고 매년 갱신도 간단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비자는 캄보디아, 태국이 아주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는 국가들이고 아주 체계적인 비자 체계를 제공하는 말레이시아는 금액에 대한 허들이 높네요. 베트남은 여러모로 쉽지가 않은 모양새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생활비 부분입니다. 사실 생활비는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너무 주관적이고 인터내셔널 리빙닷컴에서 제시한 각 나라의 한 달 생활비가 4개국에서 사업을 해본 저로서는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저의 가장 주관적인 견해가 포함된 내용임을 미리 밝혀드립니다. 말레이시아는 200에서 250만 원이면 웬만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같은 기준으로 베트남도 200에서 250만 원, 캄보디아는 편차가 너무 크긴 하지만 250에서 300만 원이면 적당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태국은 가장 저렴하게 150만 원이면 한 달 생활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는 한 달 살기를 해본 분들도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생활비는 태국이 가장 저렴한 느낌이고요. 그 외의 3개국은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세 번째로 은퇴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의료 부분입니다. 말레이시아는 곳곳에 국제 수준의 병원이 아주 많고 영어 진료가 가능하여 외국인의 만족도가 큰 편입니다. 실제로 싱가포르보다는 의료비가 저렴하면서도 비슷한 수준의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베트남은 국제병원이 존재하지만 큰 수술은 싱가포르나 태국 또는 한국으로 가야 하고요. 캄보디아는 태국, 일본 등의 국제병원이 있지만 금액이 높은 편입니다. 긴급 의료의 경우 태국이나 싱가포르로 긴급 헬기 수송 서비스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태국은 의료 관광 1위 국가답게 저렴한 진료비에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국가입니다. 의료 부분은 말레이시아, 태국의 만족도가 최상이고 그에 반해 베트남, 캄보디아의 만족도는 많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네 번째 주거입니다. 주거는 4개국 모두 훌륭한 주거지를 공급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외국인의 소유 가능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말레이시아는 200만 링깃 이상의 콘도에 대해 외국인 구매를 허용합니다. 한국 원화로 3억 원 가까이 하고요. 베트남은 일정 층과 일정 비율에 한해 외국인에게 사용권이 제공됩니다. 베트남은 사용권이 소유 개념인데요. 현지인들에게도 토지나 주택에 대해 사용권만 부여됩니다. 당연히 갱신 가능하고요. 캄보디아는 지상 2층부터는 외국인이 구입 가능하고 잘 갖춰진 신탁 제도를 이용하면 빌라, 주택 등도 구매가 가능하며 신탁 제도의 이용은 결국 상속세 없이 자녀에게 상속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증여 상속에 관해서는 추후에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국도 외국인의 콘도 구입이 허용되는 나라입니다.
동남아의 콘도는 한국의 주상복합 또는 아파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4개국 모두 콘도는 아니더라도 외국인의 콘도 구매를 허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레이시아 구매 한도 제한은 외국인에게 좀 벽이 될 수 있겠네요. 다음은 5번째 언어입니다. 외국에서 살려면 현지어를 어느 정도 숙지하는 건 기본인데요. 그래도 한국인이 조금이라도 사용 가능한 영어의 사용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영어가 일상 통용되는 국가입니다. 그에 반해 베트남은 영어가 통용되지 않는 대표적인 국가고요. 그렇다고 중국만큼 사용이 힘든 건 아닙니다만 4개국 중에서는 가장 사용률이 떨어지는 나라입니다. 캄보디아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영어 사용률이 높은 나라여서 완전 로컬 식당 아니라면 대부분 아주 짧은 영어는 통용되는 곳입니다. 어떤 때는 이런 짧은 영어가 더 편하기도 하고요. 태국은 관광지의 나라답게 영어가 대부분 사용 가능합니다. 영어의 사용률은 말레이시아,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순입니다. 6번째 치안입니다. 4개국 모두 치안 수준은 좋은 편입니다. 개인적으로 말레이시아 치안이 가장 좋다고 생각되고요.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는 비슷한 수준입니다. 소매치기는 여전히 횡행하지만 큰 범죄가 잦은 나라들은 아니고 그래도 밤거리는 조심해야 하는 수준입니다. 요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캄보디아지만 교민들이 사는 세상은 또 완전히 다른 세상이라고 합니다. 외국에서 살려면 그 나라의 기후가 정말 중요하죠. 말레이시아는 1년 내내 30도 안팎의 기후를 비슷하게 유지하는 곳이고요. 베트남은 북부와 남부의 기후가 많이 다른 곳입니다. 북부, 예를 들어 하노이는 뚜렷하진 않지만 사계절이 존재하는 곳이고요. 남부, 호치민 쪽은 완전한 열대 기후입니다. 건기, 우기가 뚜렷하고요. 캄보디아는 베트남 남부와 비슷한 기후입니다. 태국 역시 열대 기후로 건기와 우기가 존재하나 건기엔 아주 쾌적한 날씨를 누릴 수 있는 곳입니다. 베트남과 태국은 북부로 가면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데 반해 캄보디아는 북부나 남부 모두 열대 기후로 무덥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제 경험으론 말레이시아가 1년 내내 약간 더운 날씨를 유지하고 베트남 남부, 태국, 캄보디아는 거의 비슷한 날씨 수준이었습니다. 마지막 8번째로 한인 사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말레이시아는 몽키아라를 중심으로 베트남은 2군과 7군을 기준으로 한인들이 모여 살고 이곳에 한식당, 병원, 학원 등이 모두 밀집되어 있습니다. 한국인이 살기에 아주 적합한 요소들을 잘 구비해 놨고요. 캄보디아는 수도 푸놈펜이 크질 않다 보니 벙깽꽁, 뚫tom뽕, 뚫꼭, 센속 지역에 한인들이 퍼져 지내고 있습니다. 태국은 수쿰빗, 치앙마이, 파타야 등의 한식당 마트들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4개국 모두 한인 사회는 잘 정착되어 있습니다. 한인 인구도 늘고 있는 추세고요. 그에 따른 한인들을 위한 시설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8가지 항목으로 숨가쁘게 달려왔네요. 동남아 이민을 황제 이민이라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적은 돈을 들여서 그에 대비 잘 살 수 있다는 표현일 듯합니다. 하지만 어느 나라를 가나 그 나라의 적응이 가장 큰 관건이고요. 친한 사람 중에는 하노이에 정착하려다 기후의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탈출하는 분도 있었고요. 태국에서 소매치기를 당해서 다시는 가지 않는다는 분도 봤고요. 캄보디아에서 댕기열에 걸려 심하게 아리를 하고 난 후 한국으로 돌아가신 분도 있습니다. 사실 어느 요소 하나 정작 중요하지 않은 게 없는 듯합니다. 내가 잘 적응해서 살 수 있는 나라가 어디냐를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할 거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평점을 내보면 고른 점수를 받은 말레이시아가 31점, 한인 사회에서 만점을 받은 베트남이 22점, 비자, 주거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캄보디아가 25점, 그리고 비자, 생활비, 의료에서 만점을 받은 태국이 33점입니다. 점수의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본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동투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다음엔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